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만약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성공의 지도가 사실은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의 책 원싱입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성공 법칙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들, 예를 들면 멀티태스킹은 능력이다, 또는 성공하려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통념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짓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오늘 이 흔한 성공 법칙들을 법정에 한번 세워보죠. 과연 유효한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 책의 핵심은 결국 성공은 더하기 게임이 아니라 빼기 게임이다. 바로 이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지금 당신 책상 위에 놓인 그 길고 긴 할 일 목록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 거예요. 어쩌면 그 목록이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로부터 당신의 시선을 훔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이 책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개념이 단 하나, 바로 너 원싱에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영화 굿바이 뉴욕, 굿바이 내 사랑에서 늙은 카우보이가 인생의 비밀을 묻자 손가락 하나만 딱 들어보이는 장면을 인용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좀 뭐랄까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원리라고요. 맞습니다. 그 파괴력을 설명하기 위해 책에서 가져온 비유가 바로 도미노 조과입니다. 보통 도미노 하면 그냥 작은 것들이 줄줄이 넘어가는 걸 생각하지만요. 물리학적으로 도미노 하나는 자기보다 1.5배나 더 큰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1.5배나요? 네, 이건 단순한 연쇄 반응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힘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이죠. 첫 번째 도미노가 고작 5cm짜리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책에 따르면요, 18번째 도미노는 피사의 사탑만큼 높아지고요. 23번째는 에펠탑을 훌쩍 넘어섭니다. 와, 그리고 57번째 도미노는 놀라지 마세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에 맞먹는 높이가 됩니다. 세상에, 지구에서 달까지요? 그 작은 시작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수많은 도미노를 한 번에 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미노, 그걸 제대로 찾아서 넘어뜨리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 되겠네요.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더 쉽게 혹은 아예 필요 없게 만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초점 탐색 질문이죠. 자, 이 강력한 질문을 무기 삼아서 이제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다는 6가지 거짓말을 하나씩 격파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짓말은 서로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는 믿음과 멀티태스킹은 능력이다라는 믿음. 저는 이 둘을 묶어서 생산성의 함정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생산성의 함정이요?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사실 저만 해도 아침에 출근하면 수십 개의 할 일을 쫙 적어놓고 그걸 하나씩 지워나가는 데서 희열을 느끼거든요. 모든 일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또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게 유능한 직장인의 상징처럼 여겨지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함정이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할 일 목록, 그러니까 투두리스트가 생존 목록일 뿐이지 성공으로 이끌지는 못한다고 지적해요.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라고 하죠. 성공 목록이요? 그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옷장을 생각해보시면 쉬워요. 옷장엔 수많은 옷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전체의 20%가 채 안 되잖아요. 파레토의 법칙이군요. 80대 20 법칙. 네, 맞습니다. 20%의 노력이 80%의 결과를 만든다는 그 원리요. 할 일 목록은 그 옷장의 모든 옷을 다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시도와 같고요. 성공 목록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주 입는 그 20%의 옷을 찾아서 맨 앞에 꺼내놓는 행위와 같습니다. 핵심에 집중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 비유는 정말 멋진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당장 처리해야 할 자질구레한 이메일, 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가 하루에도 수십 개인데요. 그걸 다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건 보통의 직장인에게는 거의 판타지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책에서도 모든 사소한 일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핵심은 순서예요, 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에 배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지켜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에 남는 에너지로 나머지 자잘한 일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하거든요. 쉬운 일, 자잘한 일 먼저 처리하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일 앞에서는 지쳐버리는 거죠. 그 순서만 바꿔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멀티태스킹은요? 이제 회의하면서 몰래 메시지 확인하고 보고서 쓰면서 참고자료 찾는 건 거의 본능이 됐는데요. 그건 뇌가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2가지 이상의 작업 사이를 미친 듯이 전환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책에서는 이 작업 전환에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해요. 집중력이 깨지고 실수가 잦아지고 결국 일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죠.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 때문에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의 평균 28%를 낭비한다고 합니다. 28%요? 와, 하루 8시간이라면 2시간 이상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건 능력의 증명이 아니라 비효율의 증명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성의 함정에서 벗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는 거짓말은 뭔가요? 저는 이 3번째 거짓말 목록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불편했습니다. 제가 철석같이 믿던 성공 공식이었거든요. 바로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 책의 관점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한 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선택적 자기관리의 대가들이죠. 선택적 자기관리요? 네, 즉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습관을 만들 때까지만 강력한 자기관리 능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요. 일단 그 습관이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적은 노력으로 그 행동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아, 수영 왕제 마이클 필립스의 예가 나오죠. 식습관이나 사생활은 평범했지만 수영장에서의 훈련 루틴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철저했던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습관 하나가 완전히 자동화될 때까지 평균 66일 정도가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66일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하나의 결정적인 습관.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일을 2시간 동안 한다는 그 습관을 만드는 데만 모든 자기관리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배면 그 행동은 더 이상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자동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아, 그 이야기는 네 번째 거짓말과도 바로 연결되는군요.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는 믿음. 우리는 흔히 의지력을 무슨 무한정 쓸 수 있는 정신력이나 투지 같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책에서는 의지력을 스마트폰 배터리에 비유합니다. 아주 적절하게요. 아침에 100% 충전된 상태로 시작해서 결정을 내리고 유혹을 참고 감정을 통제할 때마다 조금씩 닳아 없어진다는 거죠.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래서 중요한 협상이나 보고서 작성을 밤 10시에 시작하는 건 배터리 1% 남은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려는 것과 같습니다. 거의 반드시 실패하죠.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마시멜로우 테스트도 결국 같은 맥락이군요. 눈앞에 마시멜로우를 참아내는 능력, 즉 만족을 지연시키는 의지력이 강한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공했다는 그 실험이요. 맞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전략은 명확합니다. 의지력 배터리가 가장 빵빵한 오전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의지력이 떨어지는 오후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고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의지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과학적인 방법인 거죠. 좋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거짓말. 이건 요즘 시대의 화두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주장이라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즉 워라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거짓말이라는 거죠? 책에서는 균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마치 저울의 양쪽이 완벽하게 50대 50으로 수평을 이루는 상태, 그런 걸 상상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저자들은 탁월한 성공은 본질적으로 불균형 상태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해요. 가장 중요한 일에 몰입할 때는 다른 한쪽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불균형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자칫하면 번아웃이나 과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에 극단적으로 집중하다가 가족, 건강 같은 삶의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망가지는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책은 균형 대신 중심 잡기, counterbalance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줄타기 고개사를 생각해보세요. 고개사는 결코 가만히 서 있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계속 움직이죠. 네, 계속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흔들면서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찾아 나가죠. 마찬가지로 일에 극단적으로 집중하는 시기가 있었다면 그 후에는 의도적으로 삶의 다른 영역, 예를 들어 가족이나 휴식에 극단적으로 집중하면서 무게중심을 옮겨와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중간 지점에 머무르려는 게 아니라 양극단에 오가면서 역동적으로 중심을 잡아나가는 지혜인 거죠. 와, 중간이 아니라 극단을 오간다.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네요.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거짓말입니다.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는 생각.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신중한 게 좋다고 배우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큰 목표를 세우면 실패할 확률도 커지고 과정도 복잡해질 거라고 지레 겁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걸 메가로포비아, 즉 거대함에 대한 공포라고 부릅니다. 메가로포비아라 거창한 용어지만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올해의 목표는 매출 10% 성장이라고 외치려다가 에이, 괜히 못 지키면 창피하니까 안정적으로 5%만 잡자 하는 식의 자기검열 말입니다. 책에서는 바로 그 순간이 메가로포비아, 즉 큰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작동하는 순간이라고 지적해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책은 생각의 크기가 우리가 얻게 될 성취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수준이 우리가 얻는 답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매출을 10%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어떻게 하면 매출을 2배로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해답과 행동 계획을 요구합니다. 후자의 질문은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찾도록 우리를 내몰죠. 이건 스탠퍼드 대학 캐럴 드웨 교수의 성장 사고방식, 그로스 마인드셋 개념과도 깊이 통하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드웨 교수가 말한 성장 사고방식처럼 내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 고정된 게 아니라 큰 도전을 통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생각의 크기를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큰 생각은 그냥 망상이 되기 쉽죠. 크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싱을 통해 성공에 대한 통념들을 하나씩 해부해봤습니다. 도미노 효과의 놀라운 힘부터 우리를 생산성의 함정에 빠뜨리고 의지력을 오용하게 만들고 결국엔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만드는 6가지 강력한 거짓말까지요. 결국 이 6가지 거짓말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를 분산시키려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죠. 모든 게 중요하니 다 해라. 동시에 여러 개를 해라. 의지력은 무한하다. 전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흩어놓으려는 잡음입니다. 이 책의 진짜 메시지는 성공이 무언가를 더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잡음들을 과감히 빼는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단 하나를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죠. 다른 모든 것을 더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바로 그 단 하나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조차 막고 있는 당신 안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